자, 두 다항식 fx, gx에 대해서 다항식 fx 더하기 gx를 x-2로 나눈 나머지가 2. 그 다음에 다항식 2fx 플러스 gx를 x-로 나눌 때 나머지는 6. 자, 이거 f 7x-12를 x-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는 얘기죠. 나머지 정도에 관련된 문제들은 식 쓰는 게 반입니다. 식만 쓰셔도 한 반 정도는 풀었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식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첫 번째 식 여기까지 한번 써봅시다. fx 더하기 gx를 x-2로 나누었을 때 몫에 대한 얘기는 없지만 일단 써야죠. qx 나머지 2. 그다음 여기까지 다시 두 번째 식 2fx 더하기 gx 이걸 x-2로 나누었을 때 몫이 좀 다를 수 있죠? q'x 나머지는 6. 그럼 맨 마지막에 구하라는 건 이거죠. f 7x-12를 x-2로 나누었을 때 몫이 다르니까 일단 표시만 하시고 나머지인데 1차로 나눴으니까 남는 나머지는 상수. 우리는 이제 이 r값을 구하는 겁니다. r값을 구하려면 이 재수가 0이 된 x를 대입해야 되겠죠. 그럼 x에다 2를 대입합니다. 그럼 여기 2, 7, 14에서 11을 빼면 f2가 나오죠. f2가 우리가 구하는 나머지예요. 결론 f2를 구하는 뜻이니까 이건 근데 사실 누가 봐도 이거 0 되는 값 2고 이거 0 되는 값 2니까 윗식에다 2, 아래식에다 2를 각각 대입하시면 됩니다. 둘 다 x에다 2를 대입하죠. 그럼 대입하게 되면 위에 있는 식은 f2 더하기 g 2 이렇게 되고 아래 있는 식은 2f2 더하기 g2 6. 자, 쓰고 나서 보니까 그냥 기본적인 연립방정식이죠. 근데 우리는 딴 걸 구할 필요 없이 f2 값을 구해야 되니까 g2를 지우면 되겠네요. 그래서 아래에서 위를 빼게 되면 2f2에서 f2를 빼면 f2가 나오고 6에서 2를 빼게 되면 4. 정답 나머지는 4가 된다. 다항식 px를 x-2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 나머지가 3이고 다항식 qx를 x-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2다. px를 x-1,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이것도 식정리 필요하죠. 여기까지가 아마 첫 번째 식일 테고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식이 나올 겁니다. 첫 번째 식을 px는 x-2로 나누면 몫을 qx로 합시다. 나머지는 3. 두 번째 다항식 여기 있는 qx 목 있죠. 그 목인 qx를 x-1로 나누면 그때 몫은 잘 모르겠네요. 그냥 q'x라고 합시다. 나머지가 2 남습니다. 자, 문제에서 구하는 거는 px를 x-1, x-2 얘로 나눴을 때 몫을 q2'x라고 하고 자, 2차로 나눴죠? 나눈 식 2차입니다. 그럼 남는 나머지는 1차 이하의 식 이렇게 썼어요. 자, 이제 이 문제는 이제 풀이가 두 가지가 될 텐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풀이를 보여드리고 계신 겁니다. 자, 먼저 해야 될 게 이쪽에서 구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P2의 값을 구할 수 있죠. 어쨌든 재수가 0이 된 x를 대입하는 거니까. 그럼 P2의 값은 3. 그럼 이 식에다가 P2를 대입해요. x에다 2를 대입하게 되면 P2, 좌변이 P2가 되죠. 3. 우변은 여기 얘가 0이 됨에 따라 이게 쭉 없어지고 2a 플러스 b가 되고 근데 이제 이 식을 이용해야 될 텐데 어쨌든 이 식도 재수가 0이 되는 값을 대입합니다. x에다 1을 대입하죠. 그럼 q1의 값은 2예요. 근데 여기서 님 q 밑에다가 1을 대입하려니까 q가 없잖아. q'은 있지만 q2'은 있지만 q가 없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서로 다른 관계식이죠. 똑같은 q를 썼다고 해서 같은 관계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 q1을 어떻게 쓸지를 확인해 보니까 q가 있는 자리가 여기가 있어요. 그렇죠? 이번엔 강제로 이건 무슨 내가 선택이 없습니다. 강제적으로 q 옆에 있는 x에다 1을 대입하라는 얘기는 윗식 x에다 모두 다 x에다 1을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x에다 1을 대입하게 되면 좌변은 p1이 되고 우변은 여기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Q 1 대입하면 1 더하기 3 이렇게 되죠. Q1의 값이 2니까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P1의 값은 마이너스 2 플러스 3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X에다 1 대입해요. 그럼 여기다 X에 1 대입하면 좌변은 P1이 되고 P1의 값이 1이었으니까 이 1은 여기는 얘가 0이 됨에 따라서 쭉 없어지고 A 플러스 B.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면 되겠네요. 그럼 A는 2. A 값 2가 나오면 여기다 집어넣어서 넘기면 B 값은 마이너스 1. 나머지를 RX로 썼을 때 RX는 AX 플러스 B였는데 여기 썼었죠 아까? 이게 RX입니다. 근데 A 값이 2, B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2X 마이너스 1. 따라서 R3의 값은 2, 3은 6, 1, 5 이렇게 되겠죠. 이게 첫 번째 풀이입니다. 두 번째 풀이를 보여드릴 텐데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선생님이 여러 가지 풀이를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을 혼동시키기 위함이 아니고 풀이 방향성을 좀 다양한 다각도로 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배운 거를 좀 정리해 가면서 또 풀이를 여러 가지를 봄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도 풀릴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파악하고 여러 각도를 많이 보고 그걸 좀 더 잘 다지다 보면 자기의 그 문제 푸는 지식이 많이 향상하기 때문에 너무 한 풀이만 고집하지 마시고 이게 이렇게도 해결될 수 있다는 걸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죠. 자, 그럼 두 번째 풀이는 일단 여기까지 써놓은 거를 잘 보세요. 여기서 이건 뭐 다 쓰진 않을게요.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자, QX가 X-1, 그 다음에 Q 프라임 X 플러스 2였죠. 근데 이 QX가 어디냐면 여기 있잖아요. 그렇지? 이걸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QX 자리에 이만큼을 통째로 같은 식이니까요.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럼 처음에 있었던 저 1번식이 PX는 X-2 곱하기 이만큼이에요. 이만큼이니까 중괄호 치고 X-1 Q 프라임 X 플러스 2 더하기 3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원하자고 하는 꼴은 여기 다 써 있습니다. 우리는 이 꼴을 원해요. 이 꼴이 뭐죠? PX가 X-1과 X-2의 곱으로 나누었을 때 뭔가 곱해지는 얘가 이제 몫이 될 테고 걔랑 묶이지 않는 나머지 1차식이 나머지가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저런 꼴로 분리하려면 여기는 X-1 이쪽에 한 번, 이쪽에 한 번 분배합니다. 그럼 X-1 곱하기 X-2에다가 여기 Q 프라임 X가 곱해지고 그럼 여기다 이제 분배하게 되면 플러스 2 가로 X-2가 되겠죠? X-1을 2에다 분배한 거니까 뒤에 이제 마지막에 더하기 3. 그럼 PX는 X-1, X-2의 곱이며 뒤가 1차식이 남아야 돼요. 2차로 나누었을 때 남는 나머지 1차. 근데 이게 1차식이거든요. 플러스 2x 마이너스 4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1. 이 모양이 나왔죠. 2차로 나눴을 때 곱해지는 게 몫이고 뒤에 남아있는 1차 이하의 식이 나머지가 된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나머지라는 뜻이죠.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풀이도 있다는 걸 풀이의 좀 다양성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 뭐가 더 좋다 말할 수는 없는데 말했지만 이거는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고 다양성을 보시고 문제를 보는 시각을 넓히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시험 문제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중학교처럼 문제풀이가 단편적이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학교 때 문제를 풀다 보면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일반적으로 답이 나온다는 걸 알고 푸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근데 고등학교 넘어오면 어떤 문제들 유형 같은 경우는 분명 내가 알고 있는 문제 유형이야. 저런 거 내가 많이 풀어봤거든.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딱 막힐 때가 있어요. 이건 내가 원래 풀던 대로 풀면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왜 답이 안 나오지? 풀이가 갑자기 중간에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양성을 보시고 생각의 좀 폭을 좀 넓히시다 보면 그쪽 길이 아닌 다른 쪽 길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통로를 이렇게 살짝
뭐 장애물을 두고 막아놓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걸 피해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죠. 다항식 fx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뭐 qx 나머지 이만큼. 그 다음에 qx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이렇죠. fx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몫은 qx 나머지 x-3. 그 qx를 x-1로 나누었을 때 목 q'x 나머지 3. 자, 정리됐죠? 우리가 원하는 식은 이겁니다. fx를 x세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목 q2'x 나머지, 자, 3차식이죠? 남는 나머지가 뭔가 2차식이 있을 겁니다. 2차식. 아까 좀 전에, 근데 이거는 아까 풀이 중에 두 개 풀이 중에 첫 번째 풀이로 풀면 이거 2차식을 이렇게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럼 미정계수를 3개를 찾아내야 돼. 근데 이거는 아까처럼 1번식으로 풀기는 좀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2번식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미정계수 3개 찾으려면 0 되는 값 3개 찾아야 되는데 이거 0 되는 값이 이거 1 하나 빼놓고는 얘는 허근이죠. 허근을 집어넣어서 계산할 겁니까? 이 항등식을 어차피 허수를 집어넣어도 성립은 하는데 이거를 허수를 집어넣어서 어떻게 계산할 거예요? 이걸 일일이 다. 그러니까 1번식은 좀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까 말한 2번식으로 이제 그 장애물이 발견됐을 때는 다른 방식으로 이제 회피하는 능력도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럼 2번식이 뭐였냐면 여기 있는 qx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이만큼이 qx이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합니다. 그럼 이 fx가 이렇게 바뀌죠? fx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곱하기 중괄호 x-1 q'x 플러스 3 맨 끝에 더하기 x-3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이쪽에 분배, 이쪽에 분배 두 번 분배하는 겁니다. 그럼 얘랑 곱해지는데 얘랑 곱할 때 잘 보시면 곱하면서 대충 눈치를 채셔야죠. 왜 이런 식이 있는지를. 얘랑 곱하다 보면 이게 나오겠네요. x세제곱 마이너스 1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죠. 얘랑 곱하면 x세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 q'x 여기다 분배하게 되면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 이걸 3에다 분배한 겁니다. 그럼 얘를 붙이면 이렇게 이걸 동량 처리했더니 플러스 3은 마이너스 3은 지워지고 여기는 3x 플러스 x가 4x로 바뀌죠. 나왔네요. fx를 이 3차로 나눴을 때 곱해져 있는 게 목, 뒤에 나머지 붙어 있는 게 2차식. fx를 3차로 나누었을 때 곱해져 있는 게 목, 뒤에 있는 2차식이 나머지. 이게 rx입니다. 그래서 r1의 값을 구하시오. 7. 됐죠? 자, 다른 풀이 봅니다. 또 다른 풀이요? 아까 안 된다며요. 그거 말고 죄송한데 자리 없어 지울게요. 이거 저번에 우리가 왜 3차식으로 나눌 때 남는 나머지 연습한 적 있었죠? 3차식 우리 이게 서라고에서 한 3년 전에 나왔다고 말했던 문제. 그 3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이거 그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보세요. 자, 요건 필요하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Q1의 값이죠. Q1의 값은 3이에요. 그럼 위에다가 강제성을 떼는 거죠. X에다 1 대입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F1은 여기다 1 대입하게 되면 3Q1 더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근데 Q1이 3이니까 3, 3은 9, 마이너스 2, 이게 7이에요. F1의 값이 7인 거죠. 자, 여기서 이 부분입니다. fx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는 2차로 나누었을 때 요 식으로 나누면 이 2차식으로 나누면 fx의 나머지는 x-3이 나오죠. 근데 이 식을 fx를 밑에 있는 이 식을 인수분해 보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되며 q2'x가 되고 이쪽은 그대로 이렇게 써지죠. 쓰고 나서 보니까 3차로 나누지 않고 위에는 2차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 fx를 2차로 나누었다면 이 fx 다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는 2차로 나누었다면 이 앞쪽 부분은 이 부분을 말해요. fx의 전반 부분, 이 부분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인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남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 fx의 후반 부분, 이 부분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면 이쪽에서 남는 나머지가 얘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x-3이. fx를 2차로 나누면 나머지는 x-3인데 이쪽은 나머지가 남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x-3은 여기서 남는 나머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저번 시간에 3차식으로 나눌 때 그 내용을 연습한 겁니다. 그럼 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이라는 2차식을 뭘로 나누면? 이것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면 2차를 2차로 나눴으니 맨 앞에 있는 개수가 몫이 될 테고 남는 나머지는 이게 붙는다고 그랬잖아요. x-3. 그래야 fx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얘는 나머지가 안 남고 얘는 여기를 나눴으니까 a라는 몫이 남고 나머지는 이게 남는다가 성립한다는 뜻이죠. 따라서 이 나머지가 실제로는 얘랑 같고 우리가 알아낸 게 f1 값이 7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양변에다 x에다 1을 대입해요. 그럼 좌변은 7이 되고 우변은 이거 쭉 지워지죠. 쭉. 이게 지워졌다는 얘기는 네, 여기만 남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거니까 x에다 1 대입하면 3a, x에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넘어가면 3a는 9. 따라서 a 값은 3. 우리가 구한 나머지 얘입니다. a에다 3을 집어넣으면 나머지 식은 3 가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플러스 x 마이너스 3. 자, 여기가 뭐 구하라고 했냐면 네, r1의 값. 이게 rx니까 x에다 1 대입해요. 그럼 여기다 x에 1 대입하면 3은 3 곱하기 3. 여기다 x에 1 대입하면 1 빼기 3. 그래서 얼마인가요? 10 마이너스 3, 7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저번 시간에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배웠는데 적용이 안 되는 거는 그만큼 이해가 완벽하게 안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시 보시면서 내가 배웠던 거를 그 유형에서는 풀 수 있었는데 그 위에 이렇게 단원의 이름이 써 있잖아. 3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그럼 문제 풀기 전에 벌써 머리에 들어와 있거든요. 풀이가. 그래서 사실 연습 문제 풀 때 단원의 이름을 보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문제 이렇게 넘기시면서 문제 풀 때 막힌 부분 위에 보잖아. 위에 보면 써 있거든. 간단한 개념과 위에 3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그러면 풀이 방향이 잡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이거 3차식으로 나눈 거구나. 그러면 근데 수학 문제 어려운 게 이 그러면이 안 되는 거기.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이 되려면 내가 그걸 정리했어야 되는데 단원 문제 풀고 연습하는 친구들은 이제 그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뭐 단원을 뭐 프린팅 되어 있는 걸 지울 수는 없으니까 되도록이면 문제 푸실 때 어느 정도 연습이 되신 분들은 단원의 이름은 보지 마시고 그냥 문제만 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 어느 문제 갑자기 툭툭 튀어나올 때 학교 시험이 그러니까 일반 시험이 어려운 이유가 문제집 풀 때는 위에 단원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될 방향성을 좀 쉽게 찾아낼 수 있는데 교과서 뭐 이게 시험 문제 풀다 보면 뭐 단원도 막 제각각이잖아요. 뭐 부등식 문제 나왔다가 방정식 문제 나왔다가 뭐 복속수 문제 나왔다가 순서도 제각각인데 이게 그 복속수 안에도 뭐 다항식 안에도 부등식 안에도 어떤 유형인지 내가 금방 간파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걸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패턴화를 잘 시켜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학교 시험 문제 뭐 21문제 정도 나온다면 그 21문제 거의 한 17개, 많으면 18개까지는 패턴화가 돼야 됩니다.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요. 빨리빨리. 그러니까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것도 보면서 뭐 이런 느낌 보면 이게 사실은 이거 보면 보여야 돼요. 뭐지? 얘네 뭐지? 곱했더니 이게 되네. 그러면 이런 풀이 또 저절로 그러면 이 풀이 일종이 있구나라는 거를 머릿속에 빨리 정리되려면 많이 풀어야 되죠, 사실. 문제 용이 단순하진 않기 때문에. 자, 172번. 오늘은 진도는 많이 안 나가도
이쪽의 유형을 좀 다양한 각도로 많이 볼 거기 때문에 조금 수업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다항식 fx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랍니다. 이때 qx를 x-1로 나눌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일단 식을 써야죠. fx 쓰는 것보다는 그냥 직접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쭉 x의 4n제곱, 이걸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은 qx, 나머지가 없지. 그럼 0이야? 아니라고 그랬잖아. 말을 안 한 것 뿐이라고. 몫을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몫이 없는 게 아니듯이 나머지를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머지가 없는 게 아니야. 그냥 말을 안 한 것 뿐이야. 근데 1차로 나눴으니까 남는 나머지는 상수. 그럼 일단 나머지를 정리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나머지를 fx를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게 아니고 qx를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거니까 일단 이 전체식이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x에다 1을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 얘는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하다가 얘는 마이너스를 대입해도 이게 짝수거듭 제곱변이기 때문에 끝에는 플러스 1로 끝나겠죠. 0 되고 나머지 r. 이게 두 개씩 짝지으면 양 없어지고 양 없어지고 양 없어지면서 이 값은 0이네요. 나머지가 알고 보니 0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구하라는 거 뭐죠? qx를 x-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랍니다. qx를 x-로 나누어요. 그럼 몫은 q'x, 나머지는 r1이라고 합시다. 우리는 r1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나머지 r1의 값을 구하려면 x에다 1 대입해야죠. 그러면 r1의 값은 q1과 같다. 이것도 강제성이죠. 처음에는 1번식에다 강제로 x에다 1을 대입하는 뜻이에요. 그래야 q1의 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럼 x에다 1 대입하게 되면 좌변은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쭉 해서 1. 이게 총 몇 개죠? 4n개. 그러면 우변은 1 대입하면 2q1. 근데 1을 4n번 더하면 당연히 4n이죠. 1을 2번 더하면 2, 1을 3번 더하면 3, 1을 10번 더하면 10, 1을 4n번 더하면 4n. 2q1. 자, 우리는 q1 값 구하는 겁니다. 양변 2를 나누게 되면 q1의 값은 2n. 나머지는 2n. 정답은 3번 이렇게 되죠. 네. 뭐 식은 쓰면 이렇습니다. 2020년에 나온 문제죠. 2020 제곱 2020 얘를 2017로 나누었을 때 뭔가 곱해져 있는 숫자가 있겠죠? 그게 몫일 거예요. Q. 나머지 2017보다 작은 어떤 숫자. 이렇게. 이걸 구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구하기는 문제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하냐면 숫자의 규칙을 보니까 2020이 계속 쓰이고 나누은 2017도 2020에 좀 가깝죠, 숫자가? 여기서 치환을 합니다. 2020을 x라고 둡니다. 그럼 식이 x 플러스 1. 2020을 x라고 두게 되면 2017은 x-3이 되겠죠? 그럼 x 플러스 1, 여기가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이것 2017 x-3으로 나누면 몫을 qx로 합시다. 나머지는 상수. 이렇게 식변환이 되죠. 누가 봐도 x에다 3 대입해야 되잖아요. 물론 뭐 이 식이 x 세제곱 플러스 1로 바뀌긴 하겠죠. 이거 전개하게 되면 이렇게 될 테니까요. 따라서 x에다가 3을 대입하게 되면 그때 나머지 r은 3 대입하면
3의 세제곱 27 더하기 1 28이 됩니다. 근데 이 나머지와 이 나머지와 이 나머지는 같은 나머지니까 정답은 28인데 네, 좀 더 이제 명확하게 쓰게 되면 이 R값을 28로 바꿔놓고 이렇게 28로 바꿔놓고 여기 28로 바꿔놓고 그런 다음에 역순으로 가는 거죠. 이 식에서 다시 X자리 대신에 2020을 대입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이 식이 나오겠죠. 그럼 그때 나머지는 있는 그대로 28 이렇게 붙어올 거예요. 네. 그런 문제죠. 근데 네, 이런 것들이 이거 위쪽 하나 연습하고 가야 되나? 잠깐만요. 위에 거 좀 보고 비슷한 용인지 보고 백일 자, 위쪽에 연습하고 갑시다. 이거 이해하면 밑에 게 좀 더 쉬워지니까. 주어져 있는 관계식을 100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거죠. 이것도 그러네요. 일단 100을 아무래도 x라고 둬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100일은 x 플러스로 써질 테고 이게 이제 원하는 식은 이걸 x라고 집어넣으면 x의 97제곱 더하기 x의 99제곱 더하기 x의 101제곱을 100일로 나누면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은 qx 나머지 r 이 r을 구하는 문제죠. 그럼 x에 누가 봐도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되겠네요. 이거 0 만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좌변 마이너스 1 3번 나오니까 마이너스 3. 끝났네. r 값은 마이너스 3. 맞아? 맞겠니? 야, 자연수 100일로 나누는데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 어떻게 나오니? 100일로 나누면 나올 수 있는 나머지는 100부터 99, 98, 97부터 해서 2, 1, 0까지. 나머지가 음수가 나올 리는 없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네,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 이런 거랑 비슷해요. 8을 3으로 나누면 몫이 3이 되고 나머지 마이너스 1이 남습니다. 이런 느낌이죠. 이걸 식을 써보면 8을 3으로 나누면 몫이 3이 되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1 남습니다. 이런 말이 안 되잖아. 3으로 나누면 나올 수 있는 나머지는 2, 1, 0 중에 하나가 나와야 돼요. 왜 이런 나머지가 나오냐면 몫을 너무 과도하게 많이 잡았기 때문이에요. 몫이 하나 더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8을 3으로 나누면 몫을 3으로 잡지 말고 2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머지가 2가 남죠. 그럼 8을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은 3-1이 돼야 되지. 그럼 3-1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3이니까 여기 뒤에 플러스 1이 붙어야 돼요. 이렇게. 요식 다시 쓰는 겁니다. 이렇게.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이요. 잘 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 어차피 지워지면 여전히 3이니까. 근데 우리는 이게 필요하죠. 3 곱하기 얘가 필요한 거예요. 3-1. 그럼 얘는 필요 없으니까 넘어서 바깥으로 빠져나가요. 그럼 플러스 3-1 그랬더니 3 곱하기 2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 아니고 플러스 2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과정은 나머지를 하나 떨어뜨립니다. 아니 몫을 하나 떨어뜨려요. 하나 떨어뜨리고 하나 더하고 그런 다음에 떨어뜨린 값을 실제 몫을 취하고 뒤에 남아있는 부분을 곱해서 빠져나와서 덧셈 처리하시면 이제 양수의 나머지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얘도 이제 그런 구조입니다. 얘도 써놓고 나와서 보니까 이게 이런 구조는 x자리 대신에 다시 100을 집어넣으면 100의 97제곱 더하기 100의 99제곱 더하기 100의 101제곱이 여기가 100일이었죠? 100일로 나누면 몫이 있었겠죠? 이제 그냥 Q라고 할게요, 몫은. 숫자 좀 이상해 보이네. 100일 곱하기 Q. 남는 나머지는, 우리 구하는 나머지는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3일 리 없다는 얘기지. 잘못된 나머지잖아. 그럼 해야 될 거는 100일 곱하기 몫을 하나 줄여야 됩니다.
Q-1. 그 다음에 식이 안 바뀌려면 더하기 1, 뒤에 빼기 3. 그리고 여기까지는 놔두고 101 곱하기 이게 몫이죠. Q-1이 몫이고 얘를 곱해서 빠져나온 101 마이너스 3. 따라서 실제 나머지는 이게 아니고 101에서 3을 뺀 98이 나머지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치 빠르신 분들은 혹시 선생님 나머지가 음수가 남으면 혹시 나머지 음수가 남죠 지금? 마이너스 3? 그럼 음수가 남으면 왠지 숫자 보니까 그냥 결론은 101에다가 3 뺀 거 아닙니까? 나눈 숫자 101에다가 3을 빼면 그게 나머지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어차피 여기 분배돼서 101이 나오잖아. 101에 3을 뺀 게 결국은 나머지가 됐기 때문에 뭐 나머지가 음수가 나온다. 그러면 아 이거 원래 나머지는 나눈 숫자에서 그 음수의 나머지를 뺀 게 실제로 나머지구나 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어떤 식이 있었어요. 근데 뭐 내가 47로 나누었더니 47로 나눈 거죠. 근데 몫이 붙었는데 뒤에 마이너스 뭐 5가 나머지로 남았어요. 그럼 마이너스 5가 나머질 리 없잖아. 그럼 실제 나머지는요. 그러면 나눈 숫자 47에서 5를 뺀 숫자인 42가 나머지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냥 빠르게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 문제를 했으니까 밑에는 177번이 좀 더 쉬워지지 않겠나요? 그래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수의 연관성을 찾아야 되거든. 2에 3328제곱. 어우, 숫자 엄청 크죠? 걔를 33으로 나눌 때 나머지를 구하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를? 그러니까 이건 생각을 해야 돼요. 밑이 왜 2인지, 그리고 나눈 숫자가 왜 굳이 33인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2의 거듭제곱 중에 라는 뜻이잖아요. 2의 거듭제곱 있잖아요. 이 거듭제곱 있잖아요. 그럼 2의 거듭제곱 중에 33과 매우 가까운 숫자가 있을 거라는 얘기지. 그걸 찾아야 돼요. 그게 누구죠? 2의 5제곱이 32입니다. 걔가 33이랑 매우 가깝잖아. 혹시 2의 이 3328제곱을 2의 5제곱과 뭔가로 이제 연관을 지어낸다는 얘기죠. 그럼 3328을 5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여기는 6. 그렇죠? 그 다음에 6, 5, 그 나머지 이렇게. 지수법칙에 따라 저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얘는 8 곱하기 32에 665제곱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럼 이런 느낌이죠. 2의 3328제곱이라는 뜻은 8 곱하기 32에 665제곱을 뜻하는 겁니다. 걔를 33으로 나누었을 때 목과 이제 나머지를 구하시오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약간 이제 치환이 필요하겠죠. 역시 32를 x라고 둡시다. 그럼 33은 x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8x의 665제곱은 x 플러스 1 곱하기 이제는 qx라 써야 되겠죠. 식을 쓸 때는 이게 x로 나눴으니까. 남는 나머지는 1차로 나누면 남는 나머지는 r. 그럼 누가 봐도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돼요.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8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8이 남고 이렇게 되죠. 됐나요? 그럼 나머지 마이너스 8을 집어넣고 다시 이 x의 원래 값인 31을 집어넣으면 이 식이 나오죠. 근데 뒤에 지금 마이너스가 나머지가 마이너스 8이 남은 상태잖아요. 이렇게. 이게 마이너스 8이었으니까. 그 요 x 자리에 다시 얘네를 대입하기 시작하면 이제 요 식이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원래 풀이대로 보면 8 곱하기 32에 665제곱은 33 곱하기 나머지 음수가 남을 수 없으므로 여기는 몫을 정리해야 됩니다. Q 하나 떨어뜨려야 돼요. 몫을 하나 떨어뜨리고 숫자 1을 더셈해서 원식과 변함이 없도록 써야 되고 그 다음에 33 곱하기 여기까지는 하나의 항으로 Q-1이 몫이 되고 곱해서 빠져나온 값 플러스 33 마이너스 8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실제 나머지 값은 25. 그리고 보니까 나머지 음수가 나오면 요게 나머지잖아요. 이게 나머지였잖아.
이 꼴을 보니까 나머지가 음수가 나오면 나누려고 했던 숫자에 그 음수의 나머지를 빼시면 네, 갖다 놓으시면 네, 그 음수의 나머지를 갖다 놓으시면 실제 나머지가 남는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얘기죠. 이런 과정을 거치긴 했는데 어차피 이 나눈 숫자에서 8을 빼는 게 결국 나머지가 되기 때문에 33에서 음수의 나머지를 계산하시면 원 나머지가 남는다라는 거죠. 네. 자, 이게 교육적 기출문제. 저 fx를 저 3차식을 x-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4라고 되어 있죠. 일단 써봅시다. fx x-로 나누면 목숨 qx 1차로 나눴으니 남는 나머지는 상수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f1의 값이 4라는 거죠. 그래서 1 대입하는 얘기예요.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6은 4. 이 식 fx 플러스 2를 x-1로 나누면 목수 q'x 나누어 떨어진다. 나머지 안 남는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도 x에다 1 대입해야 되겠죠. 여기다 x에 1 대입하면 f3 그게 0. 그럼 f3 저기다 3 대입하라는 얘기네요. 27 플러스 9a 그리고 3b 플러스 6은 자, 밑식을 정리해보면 a 플러스 b는 7이 넘어가서 마이너스 3. 양변 3을 나누게 되면 3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1. 아래에서 위를 빼죠? 그럼 2a. 빼면 이게 플러스로 바뀌니까 마이너스 8. a는 마이너스 4. 넘어가면 플러스 4가 되니까 b 값은 1. b 마이너스 a 값 1 마이너스 마이너스 4. 정답은 5. 네, 이렇게 되는 문제였죠. 그러니까 교육적 기출 문제라서 다 어려운 건 아니죠. 이렇게 정리한 대로 그냥 쓰시면 됩니다. 식 쓰는 게 반이라. 다항식 fx를 저 2차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 나머지가 rx, r2의 값이 9, fx를 qx로 나눌 때 f4 값을 구하시오. 얘를 이런 느낌이죠. 이게 rx예요. 이 부분이 rx. r2의 값이 9. 여기다 이제 2를 대입하면 9 나온다는 뜻이지. 뭐 그렇긴 한데 일단 풀이하기 전에 이렇게 식을 써놓고 시작했더니 이게 아까 우리가 풀었던 대부분 문제는 수치 대입이 많죠. 나머지 정리나 인수 정리는 기본적으로 항등식 꼴이기 때문에 적당히 x에다 어떤 수를 집어넣어서 이 등식이 참이됨을 이용해서 미정계수를 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은 이 qx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얘를 0 만드는 값을 대입해야 되는데 이거 0 만드는 값은 조금 불편하죠? 인수분해가 안 되거든요. 그럼 근을 계산해보면 아마 무리수의 형태로 근이 나타날 거예요. 근데 그 무리수의 근을 여기다 집어넣고 연립하기는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안 될 건 아닌데 불편한 건 사실이니까 방향을 좀 틀어야 돼요. 그러면 기존에는 계속 수치 대입으로 풀었지만 수치 대입으로 풀기가 좀 애매한데 그러면 계수비교죠 뭐. 그렇잖아요? 그럼 계수비교라는 얘기는 여기다 뭘 곱해서 얘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계수를 비교하면 만들어야 되는데 숫자가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특별히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직접 나누세요. 계수비교 하려다 보니까
뭐 적당한 관계식을 넣어야 되는데, 넣어도 되는데, 뭐 여기 아마 보나 x 플러스 k라고 한 다음에 분배해서 얘랑 묶어서 얘를 만드는 꼴로 가야 되겠죠. 근데 조금 불편해 보이니까 짜 맞추기도 힘들고 직접 나눠 쓰면 하세요. 자, 얘를 이걸로 나누는 거죠. 일단 x가 들어가겠죠? 그럼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x. 자, 위에 자리를 빼게 되면 이게 플러스로 바뀌면서 x제곱, 이게 플러스로 바뀌면서 플러스 a 플러스 2x 플러스 b. 자, 2차는 다시 2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곱액에서 1이기 때문에 플러스 1이 필요하겠네요.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위에 자리를 다시 빼내게 되면 이게 플러스로 바뀌어서 a 플러스 4x, 이게 플러스로 바뀌면서 플러스 b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럼 결국은 요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니까 fx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몫은 x 플러스 1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qx가 x 플러스 1이었던 거죠. 그 나머지는 이렇게 미정계수 ax 플러스 b로 써졌던 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플러스 a 플러스 4 x 플러스 b 플러스 4. 네. b 플러스 2 미안합니다. 네. b 플러스 2.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두 개를 이용해 봅시다. 첫 번째, 이게 rx죠. 요만큼이 rx. 그럼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9가 나오죠. 여기다 이제 2를 대입해요. 그럼 2a 플러스 8 플러스 b 플러스 2 걔가 9. 이런 의미죠. 됐습니까? 정리해보면 여기다 쓸까요? 자리가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 요거 하나 더 필요할 겁니다. 하나 더는 이제 여기 있어요. fx는 qx로 나누어 떨어진다? fx는 qx로 나누면 몫이 있을 테고 나누어 떨어진다 라는 뜻이죠. 그럼 뒤에 나머지 안 남죠. 근데 qx를 우리가 좀 전에 구했잖아요. x 플러스 1이라고. 이거 구해놨잖아요. 이게 qx다. 그럼 fx를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은 q 프라임 x가 되고 나머지가 안 남으니 이게 0이 되는 값인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f 마이너스 1의 값은 0이다. 됐죠? 그럼 f 마이너스 1. 여기 지금 f식이잖아요. 이만큼이 f식이에요. 거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좌변은 0이 되고, 여기다 쓸게요 바로. 좌변은 0이 되고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쭉 지워지고,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플러스 b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 넘어가면 플러스 2. 위에 자리를 빼게 되면 3a는 마이너스 3, a는 마이너스 1, a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넘어가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넘어가면 b값은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뭘 구하는 문제죠? F4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할 건 다 구했어요. 근데 식을 이제 정리해 보면, 이거 좀 지울까요?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와 x 플러스 1의 곱이며, 여기 a와 b 자리에 마이너스 1과 1을 대입한 거죠.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해요. a에 마이너스 1. 그러면 3x. b에다 1 대입하면 플러스 3. 남은 건 f4의 값. 4 집어넣으면 16 마이너스 2, 4, 8 마이너스 2 곱하기 4 집어넣으면 5 플러스 4 집어넣으면 3, 4, 12 더하기 3. 10 빼게 되니까 6, 5, 30 더하기 12 더하기 3 45 이렇게 되겠습니다. 187번 문제 한번 봅시다. 최고차항교사 1인 두 2차 당식 fx, gx에 대해서
다음이 항상 성립할 때 F1이 마이너스 2고 G2의 값을 구하라네요. 두 개 관계식으로 서로 같죠? 그럼 나누기에는 좀 그래요. 공통인수가 지금 당장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이게 서로 같으니까요. 이걸 하나의 관계식 hx로 바꿔놓읍시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hx는 x-1과 fx의 곱. 그 다음에 hx는 x-2랑 gx의 곱. 그렇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hx는 몇 차식일까요? fx랑 gx가 2차잖아요. 2차에다가 앞에 있는 1차를 곱해놨으니까 fx는 3차식입니다. 그리고 fx는 x-1의 곱으로 표현되고 x-2의 곱으로도 표현되기 때문에 hx는 x-1과 x-2를 인수로 갖죠. 이거 두 개를 조합해서 hx를 적당히 구성합니다. 그럼 hx는 3차식인데 x-1도 곱해져 있고 x-2도 곱해져 있는데 3차식이 되려면 x의 관계식 하나 더 필요하겠죠? 최고차계에서 1이라고 했으니까 네, 얘는 그냥 1로 가시면 됩니다. 뒤는 잘 모르겠으니까 플러스 a라고 합시다. 이렇게 해서 hx가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세요. 이 식과 이 식을 연계하시면 됩니다. 그럼 hx는 x-1과 이만큼의 곱으로 처리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 이만큼인 2차식이 fx라는 얘기예요. 이런 뜻도 아닙니까? 그럼 hx는 다시 x-2랑 gx의 곱이죠? 그럼 gx는 x-1을 제외한 얘랑의 곱이라는 얘기죠. x-1, x 플러스 a. 이렇다는 뜻이네요. 이제 문제 이걸 이용해야 됩니다. 저기는 a 값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f1이 마이너스 2예요. 여기다 1을 대입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2는 여기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여기다 1 대입하면 a죠. 그럼 이 마이너스 a가 되겠네요. 아니죠? 네, 여기다 1 대입한 거니까 마이너스 1을 분배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거죠. 1 플러스 a니까 거기다 x에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 분배하면 이렇게 되죠. 따라서 a는 1입니다. 그럼 gx가 나왔죠. gx는 x-1, x 플러스 1. g2의 값을 구하시오. 2 대입하면 1 곱하기 3. 이렇게 되겠네요. 네. 요즘 우리가 많이 보던 식의 구조는 아니죠. 이렇게 저 x-1 fx, 그 다음에 x-2 gx 얘를 서로 같으니까 이걸 통칭해서 하나의 문자로 정리해 놓고 hx의 정체를 통해서 이쪽이 좀 중요한 포인트죠. hx가 얘네 둘을 인수로 갖는다. 그래서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으면 됩니다. 최고차원 계수가 1인 4차 다항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해요. f4 값을 구하는 건데 가가 일단 가를 식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가에서 의미하는 바는 f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몫을 qx를 합시다. 나머지는 그냥 r이라고 할게요. 1차로 나눴으니까 남는 나머지는 r. 근데 이 fx를 이번에는 x제곱 마이너스 3으로 나눴을 때 몫을 q'x. 근데 나머지가 서로 같다. 이것도 r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게 되면 알 수 있네요. 결국 이 나머지는 상수죠. 이걸 2차로 나눴지만 이쪽에서 나머지와 이쪽 나머지 서로 같으니까 나머지는 상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 근데 좀 전에 풀어봤던 문제가 좀 유사한데 그 밑에 나를 잠깐 보면 나는 이걸로 나누고 떨어진다고 되어 있죠. fx 플러스 1을 마이너스 5
이건 누가 봐도 인수분해 되지 않나요? x로 묶이죠. x 플러스 1 목 q 프라임 x 나누어 떨어진다. d는 없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x에다 0이랑 마이너스를 대입하지 않을까요? f에 0 대입하면 f1 마이너스 넘어가면 5. 어차피 얘는 0이니까.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우변은 0. 그래도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f0. 걔도 5. 이런 조건이 나에서 얻어진 겁니다. 그럼 가나를 잘 섞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가나를 잘 섞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fx는 1과 0을 대입하면 5라는 값이 나온다는 걸 알았고 여기서는 여기를 좀 잘 이용해야 되죠. 이 r을 1로 넘겨봅시다. 넘기게 되면 fx-r은 x 플러스 1 qx 그리고 fx-r은 그러니까 fx-r이 두 가지식으로 표현된다는 얘기죠. 같은 식인데 표현을 두 가지로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됐죠? 다시 읽어야 됩니다. 이거. 이런 말 괜히 써주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클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미미하지만 문제 적용이 분명히 되는 것들을 써주는지 의미 적용이 없는 것들을 써주진 않아요. 최고차항계에서 1인 4차다항식이에요. fx는 최고차항계에서 1인 4차다항식인데 여기를 보니까 fx-r이지만 얘를 하나의 관계시로 봤을 때 얘도 최고차항계수가 1이며 4차다항식이죠. 어차피 나머지는 상수였을 테니까 4차의 상수 빼도 어차피 상수만 바뀌지 앞에 있는 최고차항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럼 이것도 4차 다항식이고 최고차항 개수가 1인 4차 다항식이 이렇게 두 개씩으로 표현되다 보니까 좀 전에 풀었던 문제랑 비슷합니다. 이 4차식은 x 플러스 1과 뭔가의 곱 x제곱 마이너스 3과 뭔가의 곱이라는 얘기는 이 4차 다항식인 fx-r은 얘네들을 인수로 갖는다는 뜻이죠. 그치? 얘네들로 인수분해가 되어 있잖아 지금. x 플러스 1과 x제곱 마이너스 3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어 있어요. 근데 얘는 4차 다항식이잖아. 최고차항계에서 1인 4차 다항식. 이거 3차거든요. 그럼 1차가 더 필요합니다. 근데 최고차항계에서 1이니까 그냥 x로 가면 되고 뒤는 상수를 모르겠으니까 상수까지 모르잖아요. 최고차항계에서만 알고 있는 거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 둘을 이제 이렇게 이어야죠. x가 1 대입합니다. 여기도 x에 1 대입하면 5-r은 여기 x에 1 대입하면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1 플러스 a. x에다가 0을 대입하게 되면 5-r은 여기 0 대입하면 1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a 이렇게 되네요. 연립해서 풀면 되죠? 어차피 얘네들이 같잖아. 그럼 얘네들도 같겠죠. 그럼 마이너스 4를 여기다 분배하게 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a는 마이너스 3a. 넘어가면 a는 마이너스 4. a 마이너스 4를 뭐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그럼 이 식은 5 마이너스 r는 여기다 마이너스 4 대입하면 12. r 값은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네요. 자, 구하라는 게 F4 값이었죠? F4. fx가 아까 어디 쓰냐면 요 위에 있었죠? F4. 남은 건 F4예요. A 값과 여기다 쓰면 될 것 같죠? 여기. 여기가 제일 적당하네요. 여기도 A 값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7을 대입하게 되면 F 마이너스 7, fx 플러스 7은 여기다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식이죠. F4 값을 계산하시고 x에 4 집어넣으면 F4 더하기 7은 4 집어넣으면 5 곱하기 16 마이너스 3, 13 곱하기 이렇게 막 크게 나냐 숫자가?
이게 0이네요. 네, F4 얘 하면 여기 0 되죠. 따라서 F4의 값은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가 중요합니다. 가를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fx-r이라는 게 최고차 계수가 1이며 4차 다항식인데 얘는 x 플러스 1과 x제곱 마이너스 3을 인수로 갖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렇게 fx를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밑에 있는 나를 써먹을 수 있으니까. 2차 다항식 fx에 대해서 f2-x를 x-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6. 쟤를 이걸로 나눌 때 나머지가 나누어 떨어진다. 식을 여기까지 한번 써봅시다. 이것도 식 쓰는 게 반일 것 같으니까 f2-x는 x-2로 나누면 몫은 qx라 하고 나머지가 6이 남죠. 따라서 x에다 2를 대입하게 되면 f0의 값은 6이 나와요. 두 번째 식 x fx 마이너스 2x 제곱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몫은 q 프라임 x 나누어 떨어진다. 그럼 이것도 명확하게 뭘 집어넣을 게 뻔하죠.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 따라서 f 마이너스 1의 값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3 대입하면 3f3 마이너스 12 아니죠? 3 대입한 거니까요. 18 0 넘어와서 f3의 값은 6 이렇게 됩니다. 근데 2차 다항식 fx잖아요. 그럼 2차 다항식이면 이렇게 조건이 3개나 나오는데 뭘 그냥 써도 될 것 같은데요. fx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근데 f0이 6이니까 여기는 c값이 금방 나오죠. x 0 대입하면 답이 6 나오려면 뒤에 상수가 6이 붙어야 되겠죠. 그럼 얘네 둘을 가지고 열림만 하시면 되겠네요.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b 플러스 6. 여기다 3 대입하면 6 9a 플러스 3b 플러스 6. 얘랑 지워지고 b값이 마이너스 3a랑 같죠. 여기다 대입해요. 그럼 마이너스 2 a 플러스 3a 플러스 6 4a 값이 마이너스 8 a 값은 마이너스 2 b 값은 6 이렇게 되겠죠. 네. f4 값을 계산하죠. 여기가 마이너스 2로 바뀌고 얘가 6으로 바뀌는 거니까요. f4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2 4 집어넣으면 플러스 24 플러스 6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두 2차 다항식 저것도 잘 읽어야 되죠. 두 2차 다항식 px, qx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2px 플러스 qx는 0이다. 뭐 그렇답니다. 다항식 두 2차 다항식에 px에 2배 한 다음에 qx를 더하면 0이 된다. 뭐 그런 뜻이고 px와 qx를 곱하면 4차 다항식 근데 걔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진다. p0의 값이 마이너스 4일 때 q4의 값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네 얘네들이 연관을 좀 봐야 되죠. 얘네들이 여기서 이 식 가를 qx로 정리해 봅시다. qx는 마이너스 2px라고 정리되죠. 이걸 밑에 있는 식에다 대입을 해요. 저기다가 나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px 곱하기 qx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이걸 여기다 대입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qx자리 대신에. 그럼 얘는 2, 마이너스 2 곱하기 px라는 관계식이 제곱이 되어 있는 상태죠. 우변은 이거 인수분해가 되죠. x-1, x-2, q'(x) 이렇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1을 나누어서
px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을 나누는데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나누게 되면 얘네 좀 불편하잖아요. 여기다 줍시다. x-1, x-2 그다음에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q 프라임 x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자, 쓰고 나서 잘 보세요. px가 2차 다항식이잖아요. 근데 제곱했더니 이렇게 나온대. 얘는 2차식, 그럼 얘가 결국은 2차식이라는 얘기죠. 이것도 2차식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을 좀 깊이 해보시면 봐봐.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는 다른 예를. 좀 쉬운 걸로. px가 어떤 식의 제곱이야. 근데 걔가 x-1과 뭔가의 곱이야. 뭔가의 곱이에요. 근데 px는 어떤 식의 제곱이잖아요. 같은 게 두 번 곱해지겠죠? 그럼 당연히 이 뭔가는 뭐예요? x-1이겠죠. 당연히. 그럼 px의 제곱은 x-1의 제곱이 돼야 이 좌우가 서로 성립하잖아요. 다항식이니까. 따라서 px는 x-1이 됩니다. 물론 이럴 수 있죠. 선생님 이게 이게 x-1이 아니고 만약에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4 곱하기 x-1 그럴 수 있죠. 그럼 얘는 4 곱하기 x-1의 제곱이니까 px는 2 곱하기 x-1일 거예요.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지금 얻어야 될 핵심이 뭐냐면 px의 제곱이 x-1과 뭔가의 곱이라는 얘기는 px도 이 x-1을 인수로 갖는다는 뜻이에요. 제곱해서 x-1이 보인다는 뜻은 제곱하기 전에 있는 px도 x- 인수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거 이해됩니까, 이 말? 이해돼요? 이 말이? 이해 안 되나 본데? 다시 한번. px의 제곱이라는 식이 있어. 근데 걔가 x-1과 뭔가의 곱이야. 근데 이건 같은 관계식을 제곱한 거잖아요. 이게 만약 2차식이라고 가정하면 지금 책에 나온 것처럼 얘가 2차식이에요. 네, 죄송해요. 1차식으로 할게요. 이건 지금 예를 든 거니까. px가 1차식이야. 이거 예를 든 거니까요. 우리가 이거와 관계없이, 유사하지만 이거랑 관계없이 예를 든 거냐.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1차식을 제곱했더니 이렇게 된대요. 그럼 1차식을 제곱하면 2차식인데 이 식은 어떤 1차식의 제곱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x-1은 k 곱하기 x-1꼴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px의 제곱이 k 곱하기 x-1의 제곱 이렇게 되다 보니까 따라서 px는 루트 k x-1 이런 꼴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식을 제곱해서 x-1이 존재한다는 뜻은 그 제곱하기 전에 있는 px도 x-1의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 말입니다. 일로 다시 돌아갑시다. 다시. px의 제곱이 이렇잖아요? 근데 지금 px는 2차 다항식이죠. 2차 다항식을 제곱하면 4차 다항식이에요. 이게 4차가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 당연히 2차식이겠죠. 근데 px는 어떤 2차 다항식의 제곱이니까 당연히 이 px는 x-1과 x-1을 다시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 무슨 말? 여기 좀 전에 했잖아. 여기서. 어떤 다항식의 제곱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제곱식이니까 같은 식이 두 번 곱해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 2분의 1 q 프라임 x라는 값이 x-1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x-1의 제곱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식은 x-2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x-의 제곱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앞에 있는 개수까지는 잘 모르겠으니까 지금 문제에 개수가 없죠? 그냥 a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실제로 px의 제곱은 어떤 꼴로 써져 있는 거냐면 여기는 이 자리에 이걸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a x-1의 제곱 x-2의 제곱 이런 꼴이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제곱식이 성립할 거 아니야. 그러므로 px는 따라서
px는 뭐를 인수로? a 가로 x-1, x-2의 곱으로 인수분해 돼 있을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제곱식이 좋아하고 제곱식이 성립할 테니까. 이거 지웁니다. 그래서 자, 여기다가 p 0의 값이 마이너스 4랍니다. 여기다 x에다 0 대입하다 칩시다. 그럼 좌변은 마이너스 4, 우변은 여기다 0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1,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 곱하면 2a.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 그래서 px는 마이너스 2, x-1, x-2 이렇게 되어 있는 게 px예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 저희는 Q4를 구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요거 있잖아, 웬일 가식. Q4, X에 4 대입하라는 얘기거든요. 여기다 4 대입하라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2P4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네. P4를 구합시다. 일단은. 여기다 4 대입하라는 얘기죠.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2. 마이너스 12. 거기다가 다시 마이너스 2를 곱하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2P4. 이게 Q4랑 같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곱하면 24. Q4의 값은 24가 된다. 좀 어렵습니다. 식일. 구조가 만만하지 않죠? 다시 한번. 자, 가를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두 다항식, 2차 다항식인 px에 qx가 있는데 가식을 일단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봤죠. qx는 마이너스 2px랑 같다. 이렇게 정리한 이유가 뭐냐면 밑에는 나에다 대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qx 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2px를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px의 제곱이 이렇게 인수분해 된 결과 얘랑 곱이더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넘겼더니 이 식이 지금 문제에서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여기 있는 포인트. px의 제곱이 이렇게 됐었는데 아까 예를 봐드린 것처럼 px는 다항식의 제곱식이 되니까 이렇게 1차식만 나와서는 그러니까 각각 하나의 1차만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제곱식,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뒤에 있는 이 부분에서 분명히 앞쪽에 있는 x-1과 x-2의 곱이 한 번씩 더 나와야 지금처럼 이렇게 제곱식이 된다는 뜻이죠. 조금 얘가 x-1과 x-2의 인수를 갖는데 인수를 갖을 뿐이지 그 개수까지는 알 수 없으니까 이 개수 a를 붙인 상태로 본다면 요게 이 자리에 들어가면서 px의 제곱이 다음처럼 정리됩니다. 따라서 px는 a 곱하기 x-1, x-1을 인수로 갖는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봐서 a 값을 구해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좀 쉽지 않아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쉽지만 이거는 학교 내신용으로는 뭐 매번 출제될 만큼 학교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 문제 유형이죠. 네, 대표용이라 문제의 난이도는 높지 않지만 최고참 계수가 1인 3차식 fx에 대해서 f-1, f1, f2가 0입니다. 이게 뭐죠? 요 두 개만 가지고 벌써 식이 상당히 많은 식이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최고참 계수가 1인 3차식인데 얘는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0 되고 1 집어넣어도 0 되고 2 집어넣어도 0 된다는 뜻은 이 fx는 x-1, x 플러스 1과 x-1과 x-2를 인수로 갖는다는 뜻이죠. 왜? 이거 집어넣어서 0 됐다는 뜻이잖아. 그럼 나누어 떨어진다는 뜻이야.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쓰잖아요. fx를 x 플러스 1을 나눴을 때 몫이 qx. 나머지 없어. 그럼 x에다 이거 0 되는 값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 된다. 그럼 이거 보면 이게 떠올라야 되죠. fx는 x 플러스 1의 인수로 x 플러스 1 인수로 갖는다.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된다. 근데 fx가 지금 이렇게 세 개항의 곱으로 처리되는데 딱 3차식이고 개수가 1이네요. 고맙죠? 다 됐네요. 이렇게와 이렇게와 이렇게 곱인데 최고차가 1이니까 이게 fx예요. 그럼 이제 이 정도 보면
우리가 이 정도는 금방 식을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F-2 그게 나머지 란 뜻인 거니까요. 됐죠? 그래서 F-2는 R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나머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문제 난이도는 높진 않지만 이런 거는 굉장히 이런 걸 이용한 관계식이 학교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변형하면 혹시 있나요? 잠깐만요. 다음에 있는지 봅시다. 근데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걸 좀 내기가 밍숭맹숭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제 이런 걸 내시는 거. 위도 중요한데? 자, 이건 다 해봅시다. 말한 대로 이게 어떤 형태가 시험에 나올지 모르고 이거는 설화고에서는 매년마다 출제됩니다. 거의 매년. 안 나온 적이 별로 없을 정도로 이게 잦은 유형이니까. 최고참 계수가 1인 3차식 fx에 대해서 f1, f2, f3의 값이 1이고 fx를 x-4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랍니다. 이때 있는 걸 봐서는 f4를 구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정리가 돼야 돼요. 이만큼 가지고. 최고참계수가 1인 3차 다항식. F1, F2, F3이 1? 이건 무슨 말이죠?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야기에서 1로 넘겨요. 그럼 F1 빼기 1은 0. F2 빼기 1은 0. F3 빼기 1은 0. 됐죠? 봐. 여기는 1, 2, 3의 위치를 그냥 x로 바꿨다고 칩시다. 그럼 fx-2를 0, 이 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하라면 그 x값은 1 또는 2 또는 3 이렇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x가 들어있는 관계식이 는 0이 됐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방정식 꼴이죠. 왜 방정식이 그러면 요거 3개만 참이고 나머지는 참이 아니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면 그건 항등식이고 특정한 실수에 성립하면 그건 이제 방정식이 되잖아요. 그럼 이 좌변에 있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1, 2, 3이라는 얘기는 이 fx-1이라는 이 관계식은 x-1과 x-2랑 x-3을 인수로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야 이 근이 1, 2, 3이 나올 거 아니야. 이 방정식의 근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최고참계수 1이네요. fx는 최고참계수 1인 3차 다항식의 상수를 빼도 어차피 최고참계수는 1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fx는 x-1, x-2, x-3에 마이너스 1 넘어와서 플러스 1 이게 fx예요. 됐니? 그럼 f4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다면 4만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3 곱하기 2 곱하기 1 더하기 1 7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문제는 그렇게 뭐 대단할 건 없어요. 개념은 중요하나 대단할 게 없고. 잠깐만요. 한 문제만 더 풀고 다시 넘어갑시다. 2번 요 밑에 있는 거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같은 유형에 조금 모양만 바뀐 거니까. 자, 최고참계수 1인 3차 다항식 fx에 대해서 아까랑은 좀 다르죠. 아까는 계속 1만 남았는데 아까는 공통된 숫자 계속 남았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다른 숫자가 남았네요. 1 남고 f2는 2 남고 f3은 3 남고. 그럼 식을 하나씩 정리해보면 f1-1은 0, f2-2는 0, f3-3은 0 이렇다는 거잖아요. 최고참계수 1인 3차 다항식 fx는 저렇답니다. 그렇지? 그럼 이것도 좀 일반화시켜서 저 1, 2, 3 자리에 x를 집어넣고 fx 마이너스 봐라. 이게 x잖아? 이게 x로 바뀌었죠? 근데 이거랑 이거랑 모양 같잖아요. 같죠? 같죠? 아까처럼 똑같은 상수 아니잖아? 1이면 1, 2면 2, 3이면 3 이게 x면 여기도 x 이렇게 정리되지 않을까요? 그럼 이것도 최고참계수 1인 3차 방정식이죠. 이 최고참계수 1인 3차 방정식의 근이 x값
1 또는 2 또는 3이 나왔다는 뜻이죠. 그럼 그러므로 fx-x라는 이 관계식은 이렇게 근을 가지려면 이 좌변식이 요 세 개를 근으로 갖기 위해서는 이 식이 인수분해가 x-1, x-2, x-3을 인수로 가져야 근이 1, 2, 3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좌변식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이게 0 되는 값이 1, 2, 3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다항식이니까 이 3차 다항식에 x를 빼도 여전히 3차 다항식은 계수는 1이죠. 이렇게. 그래서 fx는 x-1, x-2, x-3의 곱으로 인수분해 됐는데 이게 1로 넘어오면서 플러스 x 이제는 인수분해가 된 건 아니죠. 뒤에 뭐가 남았으면 인수분해는 안 된 겁니다. 어쨌든 fx는 이렇게 정리된다. 자, 문제에서 원하는 f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f-2의 값을 구하시오. 그래도 마이너스 2 대입하는 얘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네,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195를 보고. 자, 이게 잘 보세요. 앞쪽 문제입니다. 뒤쪽 문제예요. 어디를 중점적으로 보시냐면 여기를 중점적으로 보세요. 저렇게 나왔을 때 마지막 fx의 관계식은 이렇게 된다. 한 번씩 다 풀었으니까 헷갈리지 않게 싹 다 지우시고 이런 겁니다. 저런 때는 이렇게 돼요. 이럴 때는 이렇게 됩니다. 감이 옵니까? f1, 2, 3이 1. 그러면 fx는 물론 이게 이 말이 붙어야죠.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다항식. 이 붙었다는 가정하에 1, 2, 3을 인수로 갖는 인수분해가 일부가 C였는데 뒤에 플러스 1 여기 붙죠. 얘는 F1은 1, F2는 2, F3은 3. 그럼 fx는 1, 2, 3을 인수로 갖는 것처럼 보이나? 뒤에 나머지가 1, 2, 3이 남으려면 1일 때는 1, 2일 때는 2, 3일 때는 3 남으려면 여기 숫자, 여기가 x로 지금 바뀐 상태라면, 여기가 fx로 바뀐 상태라면, 여기도 x로 똑같은 숫자니까요. 바뀌겠구나. 그러면 연습 하나 해볼까요? 만약에 똑같이 최고차 계수가 1이에요. 그 3차 다항식이야. 누가? fx가. 이랬을 때 f1, 2, f2, 4, f3, 6. 그럼 fx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떤 느낌이에요? 1, 2, 3을 마치 근으로 가는 것처럼 인수분해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뒤에 뭐 붙어야 돼요? 플러스. 뭐부터? 다시. 잘 봐. 이건 어떤 꼴이냐면 F알파, 책에다 써놔. F알파, F베타. 지금 필기하는 건 한꺼번에 써. F알파, F베타, F감마가 K. 이 꼴일 때는 여기다 써드릴게요. 뒤에. 여기다 써드릴게요. F알파, F베타, F감마가 K꼴일 때 fx는 a. 이 a는 뭐냐면 최고차 함계수입니다.
이 최고참 계수가 1이면 1 쓰면 되고 2면 2 쓰셔야 돼요. 없으면 그냥 1하고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x-알파, x-베타, x-감마 뒤에 뭐 붙어야 돼요? 플러스 k 붙습니다. 적골일 때는. 근데 이 꼴이죠. f알파는 알파, f베타는 베타, f감마는 감마. 이 꼴일 때는 그때 fx는 a 가로 x-알파, x-베타, x-감마 플러스 x 이렇게 써져요. 이건 일정한 상수가 남는 거고 얘는 상수가 바뀌는 겁니다. 그럼 바뀔 때는 저 안에 f 가로 안에 들어있는 알파, 베타, 감마랑 뒤에 있는 상수가 무슨 관계인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바뀌는 거죠, 또 식이. f알파는 k알파, f베타는 k베타, f감마는 k감마 일 때 fx는 최고참 계수 나오면 쓰고 없으면 1이라고 쓰시고 x-알파, x-베타, x-감마 플러스 kx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바뀌는 거죠. 이게 1, 2, 3, 얘가 5. 아니, 그렇게 돼 있으면 여기 1, 2, 3, 여기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쪽이 뭐 마이너스 1, 그럼 얘 마이너스 1. 얘 1, 그럼 얘 1. 얘 2, 얘 2. 이렇게 되어 있는 꼴이에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1, 여기 2, 여기는 그냥 x. 이렇게. 이 꼴은 이거 1이에요. 혹시 얘가 이 k 값이 2라 2 곱하기 1 이거 2예요. 2 곱하기 2 3이에요. 3 곱하기 3 이런 꼴이면 여기 1, 2, 3 들어가고 여기 뭐 들어가? 2x가 들어간 겁니다. 1, 2, 3에 1, 2, 3에 모두 2배씩 되는 거죠. 여기 잘못 썼네요. 여기 2입니다. 이렇게. 모두 2배씩. 들어가는 값 x에 모두 2배씩이니까 2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풀리는 거죠. 이 문제. 최고참 계수가 1인 3자 당시 fx가 f1, 2, f2, 4, f3, 6. 그럼 뭡니까? 그러면 1, 2, 3 여기 뭐 붙어요? 2x 이렇게 붙는 겁니다. 근데 이게 2, 4, 6이 아니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그럼 여기 뭐 붙니? 마이너스 3x가 붙는 거죠. 저 값에 딱, 저 안에 들어있는 x 값이 정확히 3배, 마이너스 3배잖아. 마이너스 3배, 마이너스 3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이제 이런 유형들이 나오면, 이렇게, 이런 유형들이 나오면 조금, 시간을 많이 줄일 필요가 있어요. 일일이 식을 쓰기보다는 꼴을 유형화시켜서 이렇게. 저 정도 난이도라면 유형화시키는 게 좋다는 얘기죠. 자, 이제 이것 그럼 되지 않을까요? 좀 전에 했던 거의 1번 유형이죠. 모든 x 값에 따라서 a, b, c, 모든 x가 아니고 x 값 a, b, c에 따라서 항상 상수값 0이 남다 뜻은 우리가 했던 아까 그 꼴이죠. fx는
A 가로 A 쓰면 안 되겠네요. K 씁시다. 여기 A가 있으니까 최고참 개수 x-a, x-b, x-c D의 상수 0 이런 꼴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더하기 0은 의미 없으니까 지워버리면 되고 여기는 fx는 얘랑 같은 건데 최고참 개수 얘는 3차 방식인데 1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이 k값은 1 대입하시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얘를 분배한 게 얘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분배해 봅시다. fx는 보시면 x의 x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최고창은 x 세제곱이죠. 그게 한 번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x가 두 번, x 두 번 여기 상수 하나. 그럼 여기 x 두 번 여기 상수 하나. x 두 번 여기 상수 하나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x 제곱이 2차항 개수가 되고 그 다음에 x 한 번, 상수 두 번 이런 꼴이니까 이렇게 두 개 곱해서 x 붙이고 두 개 곱해서 x 붙이고 두 개 곱해서 x 붙이면 플러스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두 번 곱하면 양이 되는 거니까 개수는 양입니다. x 마지막 상수항 마이너스 abc 자 얘가 누구랑 같았어야 되냐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0x 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14랑 같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연립하기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요? 3개를 더한 게 10, 2개를 곱해서 더한 게 k, 3개를 곱한 게 14. 이걸 어떻게 연립하지?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네요. A, B, C는 서로 다른 세 자연수. 구구단하라는 뜻이야. 이런 거 은근히 중요합니다. 구구단하라는 뜻이야. 구구단. 구구단? 세 자연수를 곱해서 14가 되게 만들고 세 자연수를 더해서는 10되게 만드는 자연수 3개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죠? 그 세 자연수는 생각해봐. 14가 이게 약수가 1, 2, 7, 14밖에 없어. 세수를 곱해서 14가 돼야 돼. 그러면 1은 무조건 끼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안 그래요? 더해 10만 들이 되니까 세 자연수는 1, 2, 7밖에 안 되지 않나요? 이렇게. 이 조합 말고는 없잖아요. 조합 찾는 겁니다. 이런 거 모의고사 문제 풀 때 엄청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들 보면 약간 때려 맞추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야. 수학적으로 이렇게 구조를 굉장히 축소시켜서 그 범위에서 수를 찾는 거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특히 모의고사 같은데 자주 나와요. 정수, 자연수 이런 걸로 적당히 숫자의 조합을 찾아서 저 조건을 만족하는 수를 찾는 거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노가다가 아니고 때려 맞추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남은 이제 K값 구하라는 얘기니까 K값을 구하려면 누가 이고 누가 B고 누가 C인지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곱하고 더할 건데 곱하기 더하기는 교환이 다 성립하고 뭐가 들어가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럼 결론 2개씩 곱해서 더하는 값이니까 1과 2를 곱한 값 더하기 2와 7을 곱한 값 더하기 7과 1을 곱한 값 이걸 계산하죠. 2 더하기 14 더하기 7 얼마예요? 23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다음은 저 3차 다항식을 3x-로 나누었을 때 못간 나머지를 구하는 조립제법을 이용하는 거죠. 조립제법은 언제 씁니까? 나머지 정리와 조립제법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정리와 조립제법은 굉장히 유사한 구조입니다. 둘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 둘의 공통점. 둘의 공통점. 뭡니까? 조립제법 안 되며. 근데 왜 대답을 못해? 둘의 공통점. 니네는 물론 지금 대답하기 원래 대답하는 게 여러분 습관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대답하기 뭐 해서 그냥 대답 안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만약 이걸 내가 대답하기 뭐 해서 대답 못 하는 거 있는 게 아니고 몰라서 못 하고 있는 거라면 이런 데도 이제 실력이 구분되는 거야. 별거 아닌 거지만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다는 뜻이거든 사실은. 문제를 100날 풀어봐야 어차피 적당 수준까지는 풀어지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안 풀어지는 이유가 저런 개념, 이런 기본적인 개념도 정리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공통점이 뭐예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둘 다 나머지 정리와 조립제법은 1차식으로 나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럼 차이점은 뭘까? 차이점이 있을 거 아니야. 이름이 다른 이유가 차이가 있으니까 다르겠죠. 차이점. 얘는 몫은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뭐가 핵심이죠? 자리가 없어서 나머지를 구한다.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몫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예 안 물어보거나 물어봐도 나머지를 구하기 위한 중간 다리 역할일 뿐이지 몫이 그렇게 중요하게 쓰이지는 않다는 얘기죠. 의미상 크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조립제법은 몫과 나머지를 모두 구하는 겁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처럼 어떤 다항식을 1차로 나눈 겁니다. 1차로. 몫과 나머지를 모두 구하래. 그러려면 나눗셈을 해도 되지. 사실은. 근데 나눗셈 하면 식을 다 써가면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해. 그 방법을 많이 줄여놓은 게 저 조립제법이에요. 근데 이 조립제법도 또 다시 두 개로. 그럼 나눈 1차식 있잖아요? 제수. 제수의 꼴이 그냥 x-알파인 꼴과 그 다음에 ax 플러스 b 꼴인 것. 이렇게 두 개로 나누죠. 무슨 차이가 있죠? x의 개수가 1인 것과 x의 개수가 1이 아닌 수가 온 겁니다. 그 차이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냥 조립제법 그냥 가볍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얘가 이제 헷갈리게 만드는 포인트죠. 조립제법 중에서 그나마 좀 헷갈리게 만드는 거. 197번이 이제 이 유형이에요. 헷갈리게 만드는 유형. 저 3차 다항식을 3x-1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다 보면 당연히 이 3x-1이 0이 되는 x값을 왼쪽에다 두는 거죠. 그럼 내려오고 곱해 올리면 이거 곱해 올리면 1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면 더해 내려서 이게 나머지.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 뭐 보통 이렇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저 3차 다항식 3x 세제곱 마이너스 7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을 이걸로 나눈 거니까 우리가 생각에는 3x 마이너스로 나누면 혹시 이게 된다는 얘기죠.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 나머지는 2. 자, 이렇게 썼는데 이제 이게 안 맞는 이유가 여기는 3차 앞에 있는 개수가 3인데 얘는 3차 앞에 개수가 9가 돼요. 안 맞아요. 왜 안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잘못 처리한 거죠. 여기서. 물론 식은 3x-1로 나눈 걸 원하지만 조립제법의 일반적 구조는 x의 개수, 나눈 식인 x의 개수가 1인 가정하에 지금 우리가 쓰는 방식대로 식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럼 나누기는 이걸로 나눴지만 실제로 이 조립제법은 이걸로 나눈 게 아니고 최고참 개수가 1이면서 3분의 1을 집어넣어서 0된 값이었던 x-3분의 1로 나누어야지만 이런 규칙대로 계산이 된다는 규칙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계산법이야. 이게 약속대로 가야 돼요. 이렇게 약속대로. 대신에 계산법은 약속대로 갔지만 내가 원하는 관계식은 이 관계식이잖아요. 이걸로 나눴을 때. 그럼 강제로 3을 곱하게 되는데 갑자기 여기만 3을 곱할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대로 3을 이쪽에 3을 끄집어내줘야 되죠. 그럼 3 끄집어내서 x-3분의 1 여기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그 3을 여기다 분배하게 되면 이제 드디어 3x-1의 곱으로 몫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고 나머지는 2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구조, 가에 얘는 채워놓고 가에 들어갈 식은 이 식이에요.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이 들어가고
나이들 가식은 이제 이거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따라서 몫은 얘가 몫이 아니고 얘가 몫이라는 얘기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몫이며 나머지는 2가 된다. 그래서 저기다 이제 숫자를 각각 2를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정답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립제법이 약간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나머지는 네. 요것만 잠깐 해봅시다. 오늘은 시간상 중간에 쉬는 시간 없이 쭉 아까부터 쭉 간 거라 오늘 요 정도까지 문제 풀고 수업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x에 대한 다항식이 다음과 같을 때 x-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몫을 qx 상수항 ab라고 했을 때 qab의 값을 계산하시오. 이건 이제 두 가지 풀이를 할 수 있죠. 이건 나누어 떨어졌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또 쓸 수도 있는 방식이긴 한데 여기 있는 이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누게 되면 몫은 qx가 되고 나누어 떨어졌답니다. 나머지 안 남았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는 이 3차식이 x-1의 인수를 두 번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x-1의 인수를 두 번 가지고 있다는 뜻은 저 3차식을 x-1이 0이 되는 1로 조립제법하면 두 번 나누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x-1로 한 번 나누어 떨어지고 또 x-1로 한 번 더 나누어 떨어지고 그 최고차항계수는 1, 그 다음에 1, 여기 a, 여기 b를 쓰시고 곱해서 올리죠. 일단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끝에 나머지 a 플러스 b 플러스 2. 근데 x-1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져야 되죠. x-1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당연히 x-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져야 되니까 이 나머지는 0입니다. 그리고 이 2차식도 그러니까 이 3차식은 x-1과 그 다음에 저식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 플러스 2로 나머지 a 플러스 b 플러스 2인데 이건 어차피 0이니까 이건 어차피 0일 테니까 그럼 이 3차식은 또 x-의 제곱의 인수를 또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 그러니까 이 식이 다시 x-로 또 나누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다시 이 식이 또 x-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뜻은 1 가지고 조립제법을 두 번 할 수 있다는 뜻이죠.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여기 a 플러스 5가 0.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5가 되며 b 값은 3 이렇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몫은 어쨌든 몫은 뭐였나요? 그러면 몫은 이게 몫이죠. 이 식을 나누게 되면 요 몫 qx는 마지막 x-를 두 번 곱해지면 얘가 몫이죠. x 플러스 3이 몫이다. q ab가 지금 마이너스 15잖아요. q 마이너스 15의 값을 구해라. 여기다 마이너스 15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2가 정답이 됩니다. 라는 표현이고 이게 이제 첫 번째 풀이었고요. 두 번째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풀죠. 근데 두 번째 풀이는 저번에 아마 선생님 미분 설명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얘를 x-1 자, 두 번째 방식은 저번에 아마 미분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이 3차 방식을 x-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qx가 돼요. 그럼 첫 번째 이게 미정계수가 두 개인데 얘 0 만드는 값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사실은 수치 대입은 좀 풀기 어려웠었죠. 첫 번째 식 1 플러스 1 플러스 a 플러스 b 0 이렇게 하나. 그럼 식이 하나 더 필요한데 여기서는 더 구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아무나 막 대입하면 이쪽이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계산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걸 양면을 미분하죠.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됐나? 3x제곱 기억나요? 앞으로 떨어지고 차수 하나 작아집니다. 앞으로 떨어지고 차수 하나 작아져요. 앞으로 떨어지고 x가 없어지고 상수항을 미분하면 없어지고 여기는 이제 고배 미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x가 있고 얘도 어쨌든 모르겠지만 x가 포함되는 관계식이라 x가 있는 관계식 두 개를 곱해놓은 거라 고배 미분이에요. 사실 여기는 별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조건으로는 고배 미분 안 쓰고 그냥 해도 되는데 그래도 이왕 하는 거 그럼 앞에 거 미분하면 이 위에는 2가 떨어지고 x-1 곱하기 뒤 거 써주고 플러스 앞에 거 미분했으면 앞에 건 놔두고 이번에는 뒤 거 미분합니다. 근데 QX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미분했다는 기호를 쓰는 거죠. 이건 프라임은
우리가 뭐 아까 몫을 구분하기 위해 썼던 그 프라임이 아니고 미분했던 기호예요. 미분했습니다. 라는 거죠. 여기는 x에다 1 대입합니다. 똑같이. 그럼 3 플러스 2 플러스 a는 1 대입하면 얘가 0이 되고 1 대입하면 얘가 0이 되기 때문에 우변은 0이에요.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5가 된다. 따라서 b 값은 넘어가면 3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저번에 배웠던 방식을 좀 이용해 보면 뭐 조립제법 하지 않아도 저 정도는 간단하게 쓸 수 있고, 목의 미분은 사실 이게 몫을 고배 미분을 모른다 하더라도 사실 여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몰라도 그냥 사실은 상관없어요. 뭔 말 말하냐면, 만약에 복잡 반식이 있었어. 뭐 x 4제곱, 뭐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 얘를 x-1의 제곱으로 나눴더니 몫이 qx가 되고 나머지가 3x 플러스 1이 남았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 쳐요. 그럼 이랬을 때 이걸 아까처럼 조립제법 하게 되면 4차식을 조립제법 해야 되다 보니까 좀 복잡해지죠, 식이. 그런데 어차피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AB만 만약에 AB만 찾는다는 구조라면 여기다 x에다 1 대입하죠. 그럼 1 더하기 3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여기다 x에 1 대입하면 4가 나와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미분한식. 저거 미분하는데 4x 세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a 이렇게 되죠. 앞으로 떨어지고 지수 하나 작아지고, 앞으로 떨어져서 계수 하나 곱해지고 지수 하나 작아지고, 얘는 앞으로 떨어지면 x는 사라지고 마이너스 a 계수만 남고 상수항 미분하면 0이 되고. 근데 아까 뭐 말하려고 그랬냐면, 여기서 이게 x-1과 그 다음에 qx의 곱인데 이걸 곱의 미분 쓰다 보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나 곱의 미분을 잘 모르겠어. 그러면 사실 여기는 안 써도 돼. 이거 왜 안 써도 되냐면, 이거 미분하면 원래대로 정확히 미분하게 되면 식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와. 얘 미분하면 이렇게 되잖아. 근데 잘 보면 어차피 x에 1 대입하면 얘는 싹 다 지워져요. 어차피 얘는 지워질 거니까 안 써도 사실은 상관없어. 그럼 좌변 미분하고 얘 안 쓰고 얘 뒤에 있는 것만 미분하면 돼요. 여기다 이제 x에 뭐 대입하죠? 1 대입하죠. 그러면 4 플러스 6 마이너스 a는 여기다 1 대입하는데 1 어차피 없으니까 3 대입할 게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곱의 미분, 여기 미분 쓰다 보니까 이 뒤쪽에 곱 미분할 때 내가 좀 헷갈리네 그러면 이왕 한 거니까 제대로 했으면 좋겠지만, 미분 써서 이런 문제 풀 때는 뒤쪽은 그냥 안 쓴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1 대입하면 다 없어질 부분이라 안 집어넣어도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